이번 시간에는 9장 10절 단일 모비율의 추정부터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항분포라는 걸 배웠죠. 그리고 이항분포를 갖는 어떤 확률 변수가 있을 때, 그 확률 변수에 대해서 평균, 그리고 분산, 이것을 계산을 해봤습니다. 값이 왜 그렇게 되는지까지도 공부를 했었죠. 이제 비율 얘기를 할 텐데요. 음. 어떤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확률 표본을 추출을 했어요. 자, 그럴 때 그 추출된 표본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어떤 성질, 그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개수, 예, 그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개수를 x라는 확률 변수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표현한 이 확률 변수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예, 이항 확률 변수가 될 수 있어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료는 우리가 성공이다라고 분류를 하고 어떤 성질을 갖고 있지 않는 것은 그 나머지가 되겠죠. 실패다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매 시행마다 그 기본 결과라는 것은 두 개가 되겠죠. 성공과 실패. 그렇다면 결과가 두 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성공 확률 P를 매 시행마다 같다라고 가정을 해주고 모든 시행이 독립이다. 이렇게 가정을 해주면 그 시행은 베르누이 시행이 되겠죠. 그래서 그 베르누이 시행을 몇 번인가 반복을 하는 그런 실험이니까 그런 실험을 우리가 이항 실험이다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그 확률 변수를 이항 확률 변수다 이렇게 불렀고 그 이항 확률 변수의 분포를 이항 분포다 이렇게 불렀죠. 그래서 어떤 모집단에서 확률 표본을 추출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개수, 그걸 x다라고 표현을 하면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이항 실험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항 실험에서 n번의 시행 중에 성공 횟수가 x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죠. 그렇죠? 같은 것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부분에 와서는 그 비율이라는 것,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비율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려고 해요. 자, 그렇다면 그 비율이라는 것은 상대도수예요. 확률이죠. 결국은 그렇게 그 성질을 가질 확률이 얼마냐 이렇게 계산한 것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전체 중에 그 성질을 갖는 것이 얼마나 차지하고 있냐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즉 전체 표본의 크기 n분의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다 모아놓은 집합의 크기 x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그것을 표본 비율이니까 p hat 이렇게 쓸 거고요. 그러면 이 p hat, 이 표본 비율, p hat은 통계량이고요. 표본에 관한 거니까 당연히 모 비율 p의 추정량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표본 비율하는 것은 이 통계량, 대문자로 쓴 p hat 이것의 값, 소문자로 쓴 p hat 이 값이 될 거고, 이 값은 n분의 x 똑같은 모양으로 표현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비율, 그 표본 비율 p hat이라고 쓴 것은 n분의 x 이런 식으로 표현된다라고 기억해 두면 되겠어요. 표본 비율이니까 표본의 크기분의 그 성질을 갖는 데이터의 개수 이렇게 놓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이항 실험에서 우리 관심의 대상이 되는 그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걸 성공이라고 두고 성공에는 1이라는 값을 대응시킵니다. 우리 앞에서 이런 기술을 사용했었죠. 나머지는 실패라고 두고 그 값을 0으로 이렇게 줍니다. 자, 그렇다면 그 n번의 시행 중에 성공 횟수 x라는 것은 그 n번의 시행을 전부 n개로 나눠요. 즉 앞에서 이런 기술을 썼죠. 우리 이항분포의 평균을 계산할 때 x를
첫 번째 시행 I1 플러스 두 번째 시행 I2 플러스 점점점 제2번째 시행은 IJ 플러스 점점점 시행을 n번 시행할 거니까 n번째 시행은 IN 이렇게 두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매 시행마다 성공했으면 1, 실패했으면 0을 대응시켜 주면 됩니다. 두 번째도 성공했으면 1, 실패했으면 0 이렇게 제2번째도 마찬가지 모든 것에 성공은 1, 실패는 0 이렇게 대응시켜요. 자, 그렇다면 결국 그 성공 횟수라는 것은 이 첫 번째부터 n번째까지 이 시행을 다 더한 확률 변수로 표현되겠죠. 그렇죠? 예. 그렇다면 x는 i1부터 in까지 그 각각의 시행을 표현하는 확률 변수, 각각의 시행을 표현하는 확률 변수는 그 시행에서 성공했으면 1, 실패했으면 0을 갖는 그런 확률 변수. 어렵지 않죠? 네. 그렇다면 x라는 것은 i1부터 in까지 다 더한 값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러면 p hat이라는 것은 결국 n분의 x라고 되었으니까 p hat은 n분의 1 곱하기 x인데 x는 이걸 다 더한 거죠. 시그마 i가 1부터 n까지 여기 변수를 j라고 할까요? 우리 확률 변수를 대문자 i라고 놨으니까 j가 1부터 n까지 i, j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 자료값들을 n개를 다 더해서 n으로 나눈 거니까 결국 이 값은 i, j라는 이 값들의 i1부터 in까지 그렇죠? 평균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i1에서 in까지의 평균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럼 비율, 표본 비율 p-hat을 결국은 이 n개의 표본 평균이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앞에서 우리 표본 평균에 대해서 표본 평균의 분포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렇죠? 표본의 크기 n이 충분히 크면 n이 충분히 크다라는 것은 n이 30 이상이다 그런 뜻이라고 했어요. 대규모 표본. 그렇다면 중심극한 정리에 의해서 우리 지난 시간도 중심극한 정리를 언급했었죠. 그 정리에 의해서 p hat이라는 것은 즉 표본의 평균이에요. 표본의 평균. p hat이라는 것은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중심극한 정리였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그때 평균을 p hat의 평균을 mu p hat 이렇게 쓰겠습니다. 분사는 시그마 p hat 제곱 이렇게 쓸게요. 자, 그렇다면 이게 얼마인지를 우리가 계산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이걸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p hat은 n분의 x였으니까 당연히 mu p hat, p hat의 기대값 이 p hat, 이 값은 p hat이 표본 비율 n분의 x니까 n분의 x의 평균이에요. 그렇죠? 근데 평균은 선형적이니까 여기 곱해진 n분의 1은 이 기호 밖으로 나갑니다. 기대값 기호 밖으로. 그러면 x의 기대값하고 나오죠. 그렇죠? 예. 그런데 x의 기대값, mu라는 기호를 사용해도 됩니다. mu는 우리 x라는 것이 이항 분포를 갖는 이항 확률 변수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조금 전에. 자, 그런데 우리는 이항 분포의 평균을 알고 있습니다. 이항 분포의 평균은 np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np하고 n분의 1을 곱한 것이 이게 바로 p hat의 평균이 되네요. 그렇죠? 그럼 정리하면 n 약분되고 p 모 비율이 되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결론이 모 비율이다라는 건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알 수 있죠. 표본 비율 p hat의 기대값이 모 비율 p가 됐어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이 통계량, 즉 모수를 추정하는 이 추정량을 우리가 앞에서 이름을 줬죠. 불편 추정량이다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unbiased estimator, 불편 추정량.
모집단에 대해서 대표성을 갖는 그런 통계량.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P햇, 표본 비율도 P, 모 비율의 불편 추정량이다. 앞에서 배웠던 것까지 다 정리할 수 있죠? 그렇죠? 예, 표본 평균 X바, X바의 평균, 표본 평균의 평균. 이건 모평균이다라는 걸 배웠고, 그렇죠? 예, 그리고 분산에 대해서도 표본 분산, 예, 표본 분산을 자유도로 나누는 이유에 대해서 배웠었죠. 예, 결국은. 그래서 표본 분산의 평균 계산해 보니까, 예, 그게 모분산이었어요. 예, 그래서 표본 분산 S제곱도 모분산 시그마 제곱의 불편 추정량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렇죠? 예, 이제 세 가지에 대해서 완성이 됐습니다. 표본 비율 P햇도 평균을 계산하니까 모비율이다. 예, 그렇다면 X바는 뮤의 불편 추정량, S제곱은 시그마 제곱의 불편 추정량, P햇은 P의 불편 추정량이다. 예, 이렇게 세 가지 얘기가 다 완성이 됐네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제 P햇의 분산이 필요해요. 베리언스 P햇. 그렇죠? 근데 역시 P햇은 n분의 x니까 베리언스 n분의 x. 그런데 우리 베리언스 성질을 알고 있습니다. 예, 곱해진 상수 n분의 1은 베리언스 밖으로 나갈 때 제곱으로 나가요. 그러니까 n제곱분의 1 이것이 앞에 곱해집니다. 거기다가 베리언스 x. 그렇죠? 자, 그런데 역시 x가 이항분포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 분산은 우리 앞에서 이렇게 유도했죠. 이거 증명했었죠. npq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앞에 n제곱분의 1이 곱해져 있으니까 n이 하나는 약분됩니다. 그럼 남는 것은 n분의 pq. 그렇죠? 자, 그럼 기억해 두세요. 예, P햇의 베리언스는 n분의 pq다. 어렵지 않죠? 예, 그렇다면 이제 P햇의 표준 편차, 예,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SD라고 쓴다고 했죠. 이것도 마저 계산할 수 있죠. 분산에다가 루트만 씌우면 됩니다. 그런데 분산이 n분의 pq였어요. 그렇죠? 루트 씌우면 루트 n분의 pq. 예, 이렇게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이제 대부분 문제에서 우리가 모 비율을 알고 있진 않아요. 예, 그래서 이게 대규모가 되면 이것은 표본 비율을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대규모다 그러면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P햇의 분산은 대규모가 되면 n분의 P햇, Q햇. 여기서 Q햇은 역시 P햇. 이것의 여집합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1-P햇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Q가 1-P 이렇게 구했듯이 Q햇 하는 것도 1-P햇 똑같습니다. 이렇게 근사값으로 계산해도 됩니다. 대규모가 되면. 그래서 P햇의 표준 편차도 마찬가지예요. 대규모가 되면 루트 n분의 P햇 Q햇 이렇게 써도 돼요. 요것을 기호로 SP햇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렇게 기호까지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러면 P햇에 대해서 P햇의 평균과 P햇의 분산을 계산해 봤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표본이 대규모 표본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면 즉 n이 30 이상이면 대규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항분포에 대해서는 대규모다라는 조건에 또 한 가지 조건이 더 들어갔어요. 그렇죠? NP, NQ가 둘 다 5 이상이 됐어야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표본 비율 P햇을 가지고 NP햇도 5 이상, NQ햇도 5 이상 이렇게 되는 조건을 하나 더 넣을 거예요. 해서 이렇게 된다면 즉 대규모 조건에는 이항분포에서는 이런 조건이 같이 있어야 대규모 조건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 중심극한 정리에 의해서 P햇이라는 것이 정규분포를 따라간다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P햇의 평균과 분산을 계산해 봤어요. 평균은 모 비율 P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분산은 n분의 PQ였어요. 그러니까 표준 편차는 루트 씌우면 루트 n분의 PQ입니다. 이렇게 되는 정규분포를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P hat이 정규분포를 따라가니까 이것을 표준화해서 표준 정규분포를 따라가는 확률 변수 Z를 만들 수 있어요. 그렇죠? Z를 만드는 방법은 이제 익숙해졌죠. 예, 주어진 확률 변수 P hat의 표준 편차분의 주어진 확률 변수 마이너스 주어진 확률 변수의 평균. 그렇죠? 예, 그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자, 근데 역시 대규모일 때 모 비율 P를 모르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때는 표본 비율을 써도 그 오차가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대규모다 그러면 루트 n분의 P hat Q hat분의 P hat 마이너스 P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Z를 만들어 놓으면 이것의 표준 정규 분포를 따라가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우리 모 비율에 대해서 추정을 해볼까요? 구간 추정을 하겠습니다. 점 추정은 그냥 P의 점 추정, P hat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구간 추정을 해야 오차가 어느 정도인가라는 것도 알기 쉽다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구간 추정을 할 텐데 마찬가지로 Z 분포를 따라가는 거니까 그 Z의 값을 이렇게 양쪽 꼬리에서 넓이를 두 개 합해서 알파만큼, 즉 각각에서 2분의 알파만큼 이렇게 떼냅니다. 그렇다면 이건 Z분포를 따라가는 그런 PDF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 오른쪽 꼬리가 2분의 알파 넓이를 갖는다 그러면 그때 Z값은 Z2분의 알파. 그렇죠? 0을 중심으로 대칭이었으니까 왼쪽 꼬리의 넓이가 2분의 알파가 되는 그때 Z의 값은 부호만 바꿔서 마이너스 Z2분의 알파. 그렇죠? 해서 Z가 이 중앙 부분에 오게끔 이렇게 해놓으면 P에 대해서 풀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Z가 이 중앙 부분, 즉 양쪽에서 알파만큼 뗐으니까 남는 부분의 넓이는 1-알파가 되죠. 퍼센트로 얘기하면 100 곱하기 1-알파 퍼센트 이렇게 되죠. 해서 Z가 마이너스 Z2분의 알파와 Z2분의 알파 사이에 놓이게 이렇게 하고 P로 풉니다. 자, 그렇다면 Z는 금방 계산한 것처럼 루트 n분의 PQ 분의 P hat 마이너스 P 이렇게 되지요. 그렇다면 모 비율 P로 이 식을 풀 거예요. 분모 양쪽에 곱해주고 그렇죠? 그렇다면 P hat 마이너스 P는 마이너스 Z2분의 알파 루트 n분의 PQ부터 플러스 Z2분의 알파 루트 n분의 PQ까지 이 사이에 있으면 돼요. 그렇죠? 근데 양쪽에 있는 값이 부호만 다르지 절대값 똑같은 값이니까 이거 순서를 바꿔놔도 같은 값이에요. 왼쪽 오른쪽. 부호 바꿔서 놔도 왼쪽 오른쪽이 전체적으로 변한 게 없죠. 해서 순서 바꾸면 결국 마이너스 1을 곱한 꼴이니까 그런데 양쪽 대칭이니까 똑같은 모양. 마이너스 Z2분의 알파 루트 n분의 PQ부터 Z2분의 알파 루트 n분의 PQ까지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모 비율 P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니까 P hat을 전부 더해주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모 비율 P는 P hat 마이너스 Z2분의 알파 곱하기 루트 n분의 PQ부터 P hat 플러스 Z2분의 알파 곱하기 루트 n분의 PQ까지 이 사이에 놓이게 되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식을 풀어낸 거니까 이렇게 될 확률이 1-알파다라는 거니까 이렇게 될 확률이 1-알파다. 즉 100 곱하기 1-알파 퍼센트다.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모 비율 P가 왼쪽 끝점이 이렇게 되고 오른쪽 끝점이 이렇게 되는 이 구간에 있을 확률이 100 곱하기 1-알파 퍼센트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구간을 모 비율 P에 100 곱하기 1-알파 퍼센트 신뢰 구간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해서 모 비율 P에 100 곱하기 1-알파 퍼센트 신뢰 구간을 구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그 신뢰 구간은 P hat 마이너스 Z2분의 알파 곱하기 루트 n분의 PQ부터 P hat 플러스 Z2분의 알파 곱하기 루트 n분의 PQ까지. 그렇죠? 자,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모 비율 P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규모 케이스인 경우에 P 대신에 P hat을 써서 근사값을 취해도
오차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걸 사용합니다. 예, p hat 마이너스 z 2분의 알파 곱하기 루트 n분의 p hat q hat부터 p hat 플러스 z 2분의 알파 곱하기 루트 n분의 p hat q hat까지 예,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예, 해서 모비율 p의 100 곱하기 1 마이너스 알파 퍼센트는 이렇게 된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얘기해 주는 게 있죠. 앞에서 연습했듯이. 예, 오차가 이 부분으로 표현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우리가 n이 충분히 크면 예, 모비율 p를 추정할 때 예, 표본 비율 p hat 예, 이걸 사용했을 때 오차가 예, 얼마나 생길 수 있냐라는 건데 그때 오차가 예, 이만큼 z2분의 알파 곱하기 루트 n분의 p hat q hat 예, 모비율을 한다면 이걸 사용하겠지만 예, 대부분 모르니까 이걸 사용해서 이 정도 예, 이 정도를 넘어가지 않는다. 그럴 확률이 예, 우리가 그만큼이다라고 자신할 수 있는 그 퍼센테이지가 100 곱하기 1 마이너스 알파 퍼센트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예, 이것은 대규모일 때 이렇게 사용하는 거고요. 그리고 모비율 P가 예, 0이나 1에 너무 가까이 있으면 이 식을 못 씁니다. 그래서 0과 1에 아주 가깝다 그러면 이 식은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 사용하는 거다. 예, 대규모 케이스에 사용하는 거다. 예,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예제 9.14 한번 보세요. 캐나다의 해밀턴시에 있는 가구 중에서 텔레비전을 소유한 500가구를 확률 표본으로 추출했다. 그랬어요. 500가구. 예, 대규모 표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HBO 방송을 시청하는지를 조사를 했더니 그 결과 예, 시청하는 가구 X의 값이에요. 340가구가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 그렇다면 이 도시의 실제 시청률에 대한 95% 신뢰 구간을 구해라 그랬어요. 실제 전체에서 예, 모집단에서 따져보면 예, 얼마 정도의 가구가 시청을 했을까? 그 비율이 얼마나 될까? 95% 정도 예,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신뢰 구간을 구해봐라.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럼 계산해 볼까요? 예, 일단 예, 지금 모비율 P라는 건 주어져 있지 않으니까 대규모고 그렇다면 P 햇을 가지고 사용해도 예, 오차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P의 점추정값 P 햇을 먼저 계산합니다. 500가구 중에 340가구가 HBO 방송을 시청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비율은 500분의 340 계산하면 0.68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95% 신뢰 구간을 구하고 싶은 거니까 95% 예, 1 마이너스 알파가 95% 0.95 그렇죠? 그렇다면 알파는 0.05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필요한 건 Z2분의 알파가 필요한 거니까 알파가 0.05면 2로 나눠서 Z 0.025 그렇죠? 예, 이건 앞에서도 여러 번 연습했죠. 표를 찾아서 Z 0.025는 1.96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요. 예, 기억해 두세요. 이것은. 예, 해서 Z 0.025, 1.96을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모비율 P의 95% 신뢰 구간은 이제 P 햇을 써서 계산을 할 겁니다. 원래는 P 햇 마이너스 Z 2분의 알파 루트 N분의 PQ부터 그렇죠? P 햇 플러스 Z 2분의 알파 곱하기 N분의 루트 N분의 PQ까지. 그런데 P라는 값을 모르니까 그걸 P 햇으로 대신할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 신뢰 구간으로 P 햇 마이너스 Z 2분의 알파 곱하기 루트 N분의 P 햇 Q 햇부터 P 햇 플러스 Z 2분의 알파 곱하기 루트 N분의 P 햇 Q 햇까지 이걸 쓸 겁니다. 자, 그럼 P 햇 다 계산해 놨죠? 0.68 Z 2분의 알파 1.96 그렇죠? P 햇 역시 0.68 그렇다면 Q 햇은 1에서 0.68 빼면 되니까 0.32 그렇죠? 예, 이렇게 다 대입해 주면 계산되겠죠? 해서 전체 구간은 예, 계산하면 0.6391부터 0.7209까지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전에도
실내 구간 얘기하면서 같이 얘기를 했었지만 오차 얘기가 같이 됐었죠. 예, 그게 무슨 뜻이었어요? 모비율 P의 점 추정값을 우리가 표본 비율 P햇이라고 쓰면 그때 오차가 어떻게 되냐? 예, 그 모비율 P가 그 어 있을 것 같은 그 실내 구간을 구했을 때 P햇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값을 해 줬어요. 그렇죠? 이 값이 바로 오차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오차가 Z2분의 알파 곱하기 루트 n분의 PQ, 그런데 P 모를 때는 대규모일 때는 P햇을 써서 Z2분의 알파 곱하기 루트 n분의 P햇 Q햇, 이렇게 쓰면 되는 거니까 오차가 이것을 초과하지 않는다라고 믿을 수 있는 게 100 곱하기 1 마이너스 알파 퍼센트다. 이만큼의 퍼센테이지로 믿을 수 있다. 그렇죠? 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럼 오차 얘기가 하나 됐고요. 그걸 가지고 그럼 오차가 우리가 '오차가 이 정도는 안 넘었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표본을 얼만큼 꺼내면 될까?'라는 문제가 또 생기겠죠. 그래서 오차를 가지고 표본의 크기 문제를 또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오차를 우리 전에처럼 error라는 뜻으로 e라고 쓰겠습니다. 그렇다면 오차가 이 e라고 쓴 이 값을 넘지 않게 하려면 표본의 크기 n은 어떻게 정하면 되냐라는 문제가 생기죠. 그렇죠? 그럼 이 식을 n으로 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z2분의 알파로 나눠줍니다. 그럼 루트 하는 값이 z2분의 알파 분의 2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n에 대해서 풀 거니까 루트 없애야 돼요. 제곱해요. 그럼 n분의 p햇, q햇 하는 값이 남죠. 그럼 제곱했으니까 z2분의 알파의 제곱 분의 2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n은 분모에 가 있으니까 z2분의 알파의 제곱 분의 2의 제곱하고 n하고 바꿔줍니다. 그러면 이 값이 분모로 들어가요. n 대신에. 그렇죠? n은 밖으로 나오고 n은 이렇게 나오고 제곱한 건 이렇게 들어가고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정리하면 z2분의 알파의 제곱 분의 2의 제곱 분의 p햇, q햇 하는 것이 n하고 돼야 되죠. 그렇죠? 그걸 정리한 겁니다. 그걸 정리하면 n은 이제 2의 제곱분의 z2분의 알파의 제곱 곱하기 p햇, q햇 이렇게 되죠. 그렇죠? 해서 p의 모비율 p의 점추정 값으로 표본 비율 p햇을 썼을 때 오차가 어떤 값, 우리가 지정해 주는 값 2를 초과하지 않도록 100 곱하기 1 마이너스 알파 퍼센트 확신할 수 있게 표본의 크기를 정해라. 이렇게 했다면 그때 표본의 크기는 우리 계산한 대로 기억해 두세요. n은 2제곱분의 z2분의 알파의 제곱 곱하기 p햇, q햇 이만큼 꺼내면 된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표본의 크기에 대해서 한번 계산해 볼까요? 예제 9.15 보세요. 앞의 예제에서 모듈 P의 점 추정값이 참값으로부터 0.02 이내에 있을 것을 95% 확신할 수 있게 표본의 크기를 구해라 그랬어요. 똑같이 가볼까요? 앞의 문제에서 P햇은 500분의 340가구가 시청하고 있었으니까 비율은 500분의 340, 0.68이었어요. 그렇죠? 95%로 확신할 수 있게라고 했으니까 알파는 0.05고요. 그렇죠? 그렇다면 Z2분의 알파는 Z 0.025, 1.96이고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공식대로 표본의 크기 n을 계산하면 되겠죠. 2제곱분의 Z2분의 알파의 제곱 P햇, Q햇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2는 0.02 이렇게 제시를 해줬어요. 그렇다면 0.02의 제곱 분의 Z2분의 알파는 1.96이었고 그렇죠? P햇은 0.68 그러니까 Q햇은 0.32 1에서 0.68 빼준 거. 자, 그럼 계산이 다 됐죠? 표본의 크기는 0.02의 제곱분의 1.96의 제곱 곱하기 0.68 곱하기 0.32 이렇게 쓰면 돼요. 이걸 계산하면 2089.8이 됩니다. 자, 근데 표본의 크기는 정수로 정해줘야 되니까 당연히 소수점 아래 얼마가 있든지 관계없이 올림해야 돼요. 무조건. 그렇죠? 무조건 올림입니다. 자, 그러니까 n은 하나 올려서 2090개 표본을 꺼내면 된다. 표본의 크기를 2090으로 정해주면 된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9장 11절 두 모비율 차이의 추정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모집단 두 개에 대해서 그 우리가 궁금해하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 그 데이터의 비율, 그 비율, 두 모집단에 대해서 '이런 비율은 같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 모집단에 대해서 그 모 비율을 우리가 비교하고 싶을 때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 모 비율 차이가 얼마큼 날까라는 걸 한번 추정을 해 봅니다. 두 모집단에 대해서 비율이 같을까 아니면 다를까?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추정을 해 봅니다. 자, 그럼 이제 모집단이 두 개예요. 그래서 두 모집단에서 각각 두 개의 확률 표본을 추출을 하는데 각각의 크기를 하나는 N1 또 하나는 N2 이렇게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어떤 성질, 그 성질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개수를 첫 번째 확률 표본에 대해서는 X, 대문자 X라고 쓸 거고요. 두 번째 확률 표본에 대해서는 대문자 Y라고 쓸게요. 그리고 가정을 합니다. 우리 이론을 써야 되니까 X하고 Y는 서로 독립이다. 잊어버리면 안 되고요. 독립일 때만 이론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배우는 범위에서는. 자, 그래서 X하고 Y는 서로 독립이다. 이렇게 가정을 할 거고요. 예, 두 모 비율은 번호를 1번, 2번 붙여서 똑같이 P1, P2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추정량이 되는 두 개의 통계량이 있겠죠. 그것도 첫 번째 x로 표현한 것은 p1 hat, 두 번째 y라고 표현한 것은 p2 hat.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p1 hat은 n1분의 x가 되겠죠. p2 hat은 n2분의 y가 되겠죠. 그렇죠? 그 성질을 갖는 데이터의 개수를 전체 표본의 크기로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앞에서 P햇에 대해서 평균과 분산을 계산했어요. 그렇죠? 똑같은 거니까 Pi 햇의 평균은 모비율 Pi가 되겠죠. 그렇죠? 마찬가지 Pi 햇의 분산은 Ni분의 Pi Qi, N분의 PQ였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다면, 즉 두 개의 표본이 대규모 표본이다 이렇게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N1, N2 둘 다 대규모고요. 역시 이항분포에 관한 거니까 여기에 또 한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도 NP, NQ 이것이 5 이상, 두 번째도 NP, NQ 이것이 5 이상. 그렇죠? 해서 표본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니까 N1, P1 hat, N1, Q1 hat 이것도 5 이상, N2, P2 hat, N2, Q2 hat 이것도 5 이상. 이렇게 가정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대규모라는 조건이 만족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그럴 때 지금 이 표본 평균의 차이 P1 hat 마이너스 표본 비율의 차이 P1 hat 마이너스 P2 hat 이 값은 대규모 표본인 경우에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정규 분포를 따라가니까 우리가 표준화할 수 있고 표준화하려고 하면 P1 hat 마이너스 P2 hat 표본 비율의 차에 대해서 평균과 분산을 계산해 줘야 됩니다. 자, 그럼 계산해 볼까요? P1 hat 마이너스 P2 hat의 평균은 선형적이에요. 이렇게 풀립니다. 그렇죠? P1 hat의 평균에서 P2 hat의 평균을 빼주면 되는데 P1 hat의 평균은 모비율 P1, P2 hat의 평균 모비율 P2. 그렇죠? 그러니까 P1 hat 마이너스 P2 hat의 평균은 모비율의 차 P1 마이너스 P2가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분산은 P1 hat 마이너스 P2 hat의 분산은 여기 독립이다라는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독립이니까 공분산 파트는 사라져요. 0으로. 그렇죠? 그렇다면 P1 hat의 분산 플러스 P2 hat의 분산 두 분산을 더하면 되지요. 그렇죠? 그래서 P1 hat의 분산은 N1분의 P1 Q1 그렇죠? P2 hat의 분산은 N2분의 P2 Q2 그래서 두 개를 더한 것이 P1 hat 마이너스 P2 hat의 분산 다 됐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걸 표준화합니다. 해서 정규 분포를 따라가는 거니까 표준화 Z를 만들 수 있어요. 주어진 확률 변수 그대로 써주고
그 확률 변수의 평균 빼서 분자해 두고, 그렇죠? 예, 그리고 표준 편차, 예, SD 계산해서 분모해 주면 됩니다. 예, 분산에 루트를 씌우면 되죠. 그렇죠? 해서 여기서 만들어지는 Z의 값은, 예, 이렇게 계산이 되지요. 루트 N1분의 P1 Q1 플러스 N2분의 P2 Q2 분의 P1 햇 마이너스 P2 햇 마이너스 P1 마이너스 P2. 어렵지 않죠? 예, 이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Z 만드는 거. 예, 이렇게. 그래서 또 통계량 하나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예, 이 통계량이 표준 정규 분포를 따라가고 있다. 됐죠? 자, 그럼 나머지는 쉬워요. 이제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대규모라는 가정을 했으니까 예, N1, N2 30 이상이고, 예, 그리고 예, NI, PI 햇, NI, QI 햇두 개에 대해서 I는 1일 때, 2일 때 모두 예, 두 개에 대해서 모두 이 값이 5 이상이다. 이렇게 가정을 해줍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이제 Z분포를 따라가는 거니까 Z분포에서 역시 중앙에 예, 넓이가 1-알파가 되는 곳을 계산을 할 거예요. 그러면 양쪽에 2분의 알파씩 이렇게 빠지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하고 똑같이 오른쪽 넓이가 2분의 알파가 되는 Z의 값은 Z2분의 알파. 그럼 왼쪽 넓이가 2분의 알파가 되는 Z의 값은 예, 중앙 0을 중심으로 대칭이니까 부호만 바꿔서 마이너스 Z2분의 알파. 그렇죠? 자, 그럼 다 됐네요. Z가 마이너스 Z2분의 알파와 Z2분의 알파 사이에 있다라는 것은 Z의 값, 금방 기억했죠? 루트 N1분의 P1 Q1 플러스 N2분의 P2 Q2 분의 P1 햇 마이너스 P2 햇 마이너스 P1 마이너스 P2. 그렇죠? 이 값이 마이너스 Z2분의 알파와 Z2분의 알파 사이에 있으면 돼요. 그렇죠? 자, 그럼 아까처럼 똑같이 합니다. 양쪽에 루트 하는 분모를 곱해줘요. 예, 그렇다면 P1 햇 마이너스 P2 햇에서 P1 마이너스 P2 뺀 값이 마이너스 Z2분의 알파 루트를 곱한 값, 이것하고 Z2분의 알파 루트를 곱한 값, 이 사이에 있죠. 그렇죠? 역시 왼쪽 오른쪽이 부호만 다르지 절대값 같은 값이니까 대칭이어서 예, 순서 바꿔줘도 돼요. 그렇죠? 그래도 왼쪽 오른쪽은 똑같은 모양으로 가지고 있어요. 바뀐 거지만 그렇죠? 부호를 바꿔놓은 거지만 똑같은 모양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모 비율의 차 P1-P2 여기에서 표본 비율의 차 P1 햇 마이너스 P2 햇 이것을 뺀 값이 마이너스 Z2분의 알파 곱하기 루트부터 Z2분의 알파 곱하기 루트까지 여기 있게 되죠. 자, 그럼 우리는 모 비율의 차에 대해서 구하고 싶은 거니까 P1-P2 이걸로 풀어줍니다. 그럼 양쪽에 예, 여기 표본 비율 차를 더해주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모 비율의 차 이제 정리해요. P1-P2의 예, 실내 구간을 얻을 수 있습니다. P1-P2가 어디에 있으면 되냐? P1 햇 마이너스 P2 햇 마이너스 Z2분의 알파 곱하기 루트 N1분의 P1 Q1 플러스 N2분의 P2 Q2부터 P1 햇 마이너스 P2 햇 플러스 Z2분의 알파 곱하기 루트 N1분의 P1 Q1 플러스 N2분의 P2 Q2까지 여기에 있으면 된다. 여기에 있을 확률이 100 곱하기 1 마이너스 알파 퍼센트다. 어렵지 않죠? 자, 근데 역시 P1, Q1, P2, Q2 예, 모르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역시 대규모가 되면 그것을 표본 비율로 바꿔줘도 됩니다. P1 햇, Q1 햇, P2 햇, Q2 햇 이렇게 바꿔서 근사치 구간을 구해도 돼요. 그래도 오차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억해 두세요. 예, 모비율 차의 100 곱하기 1 마이너스 알파 퍼센트 신뢰 구간은 표본 비율 차, 예, 그걸 이용해서 P1 햇 마이너스 P2 햇 마이너스 Z2분의 알파 곱하기 루트 N1분의 P1 햇 Q1 햇 P1 햇 Q1 햇으로 바꿨어요. 기억해 두세요. 플러스 N2분의 P2 햇 Q2 햇 역시 P2 햇 Q2 햇으로 바꿨습니다. 여기부터 P1 햇 마이너스 P2 햇 플러스 Z2분의 알파 곱하기 루트 N1분의 P1 햇 Q1 햇 플러스 N2분의 P2 햇 Q2 햇 여기까지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예제를 하나 풀어볼까요? 예제 9.17 보세요. 어느 공장에서 부품 조립 순서에 따른 불량률을 현재의 방법과 새로운 방법에 대해서 비교했다. 그 결과, 그 결과에 따라 조립 순서를 이제 변경하려고 한다.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현재의 방법으로는 조립된 1,500개 부품을 조사했어요. 예, 이게 첫 번째라고 할까요? 예, 그렇다면 N1은 1,500이 되겠죠. 그랬더니 불량률, 그것이 75개가 나왔습니다. 불량품. 새로운 방법에 대해서 이번에는 200개 부품을 조사했어요. N2는 2,000개, 2,000개 부품을 조사했어요. 그럼 N2는 2,000이 되겠죠. 그러면 N1, N2는 1,500, 2,000, 전부 30 이상이니까 대규모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부품 중에서 불량품이 80개가 나타났어요. 그렇다면 현 방법하고 새 방법하고 불량률의 차이, 이것에 대해서 90% 신뢰 구간을 구해라 그랬습니다. 자, 가볼까요? 현재 방법은 모 불량률을 P1, 새 방법은 모 불량률을 P2, 모 비율을 P1, P2 이런 번호로 줄까요? 자, 그렇다면 이제 표본 비율 먼저 계산을 해야 됩니다. P1 햇은 현재 방법은 1,500개 중에서 불량품이 75개였어요. 그러면 P1 햇은 1,500분의 75. 그렇죠? 0.05입니다. 계산하면. P2햇, 새로운 방법은 2,000개 중에 불량품이 80개였어요. 그럼 불량률은 2,000분의 80. 계산하면 0.04입니다. 그렇죠? 계산이 됐고요. 우리는 90% 신뢰 구간을 구하고 싶은 거니까 1-알파가 90%, 0.9. 그렇죠? 그렇다면 알파는 0.1이죠. 해서 알파는 0.1. 그렇다면 이 비율에 대한 것은 Z분포를 따라가니까 우리가 필요한 건 Z2분의 알파. 알파가 0.1이니까 2로 나누면 0.05 해서 Z 0.05를 계산하면 되고요. 그렇죠? 표에서 찾을 텐데 이것도 기억하라고 했었죠. 표에서 찾은 결과였어요. 그렇죠? 우리 이것은 약속을 한 겁니다. 양쪽으로 값이 똑같은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정확한 값이 아니고 그렇죠? 해서 우리가 그냥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쓴 거예요. Z 0.05는 1.65 기억해 두세요. 앞에서도 연습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공식을 써서 우리 신뢰 구간을 바로 계산하면 돼요. 신뢰 구간은 P1 hat 마이너스 P2 hat 마이너스 Z2분의 알파 루트부터 P1 hat 마이너스 P2 hat 플러스 Z2분의 알파 루트까지.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계산된 값을 다 대입하면 되네요. P1 hat 0.05, P2 hat 0.04, Z2분의 알파 1.65. 그렇죠? P1 hat이 0.05니까 Q1 hat은 1에서 빼주면 0.95. 그렇죠? P2 hat이 0.04니까 Q2 hat은 1에서 0.04를 빼주면 0.96. 그렇죠?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됩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이 상하는 다 똑같죠? 대입하는 값이. 자,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그래서 그 결과를 계산기로 계산하면 됩니다. 계산하면 마이너스 0.0018부터 0.0218까지 어렵지 않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9장 12절 단일 모분산에 대한 추정을 하겠습니다. 모분산의 구간 추정, 모분산에 대해서 신뢰 구간을 구해 볼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모분산에 대한 통계량을 만들어서 카이 제곱 분포를 따라가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걸 다시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자, 그렇다면 분산이 시그마 제곱이 되는 어떤 모집단, 그런데 그 모집단은 정규 분포를 따라간다라고 가정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모집단의 모분산에 대한 이론은 정규 모집단에서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그런 정규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확률 표본을 추출을 했어요. 그때 표본 분산을 S제곱 이렇게 통계량으로 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S제곱이라는 것은 우선은 시그마 제곱의 점 추정량이 된다라는 건 이미 알고 있었죠. 그렇죠? S제곱은 시그마 제곱의 근사값이다. 그렇죠? 자,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거 카이 제곱이라는 기호로 통계량을 하나 만들었어요. 카이 제곱이라는 통계량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되고요. 어떻게 만든 거냐?
시그마 제곱분의 n-1 S제곱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예, 앞에서 다 얘기하고 왔었죠. 이것이 왜 카이 제곱 분포고 자유도가 그렇게 되는지 다 보여왔습니다. 자, 그럴 때 카이 제곱 다시 한번 시그마 제곱분의 n-1 S제곱 이 값은 자유도가 n-1인 카이 제곱 분포를 따른다라는 것을 앞에서 배웠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 이제 모분산 시그마 제곱이 있으니까 이 카이 제곱을 중앙 부분에 놓을 거예요. 자, 그런데 카이 제곱은 이제 주의할 게 있었죠? 예. 우리 앞에서 배웠던 Z분포나 T분포 이런 것처럼 중앙을 중심으로 대칭의 모양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0보다 큰 쪽에만 정의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카이 제곱 분포가 이렇게 대칭이지 않은 모양으로 주어져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중앙 부분에 놓으려고 하면 오른쪽 꼬리에서 넓이가 2분의 알파가 되게 떼냅니다. 왼쪽 꼬리에서 넓이가 2분의 알파가 되게 떼나요. 그럼 이 중앙 부분이 넓이가 1-알파가 되겠죠. 그렇죠? 이 중앙 부분에 놓을 텐데 예, 오른쪽 꼬리가 2분의 알파가 되는 예, 이 카이 제곱의 값은 카이 제곱 2분의 알파예요. 그렇죠? 예, 지금 자유도가 n-1인 걸 따라갈 거니까 자유도 n-1인 걸로 계산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왼쪽 꼬리의 넓이가 2분의 알파다라고 하면 이건 오른쪽 꼬리를 가지고 기호를 줬으니까 그러면 오른쪽 꼬리는 1에 전체가 1이니까 1에서 2분의 알파를 빼줘야 돼요. 그렇죠? 그렇다면 오른쪽 꼬리 넓이를 가지고 표현하면 카이 제곱 1-2분의 알파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예, 자유도 n-1인 것을 찾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중앙 부분 넓이가 1-알파가 되는 곳에다가 이 카이 제곱이라는 통계량을 놓겠다라는 것은 카이 제곱이 카이 제곱 1-2분의 알파부터 카이 제곱 2분의 알파 사이에 놓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카이 제곱은 이제 시그마 제곱분의 n-1 S제곱이니까 시그마 제곱분의 n-1 S제곱이 카이 제곱 1-2분의 알파부터 카이 제곱 2분의 알파 사이에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모분산 시그마 제곱이 어디 있을까라는 걸 알고 싶은 거니까 이제 이 식을 시그마 제곱에 대해서 풀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시그마 제곱이 분모에 가 있네요. 예, 그렇다면 우선 역수를 취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 역수를 취하면 이 순서가 바뀝니다. 그렇죠? 이 왼쪽 끝점, 오른쪽 끝점이 바뀌어요. 그렇죠? 역수를 취했을 때는. 자, 그렇다면 역수를 취해서 예, n-1 s제곱 분의 시그마 제곱 이런 값을 만들어 두는 거예요. 그렇다면 뒤집어 놨으니까 뒤집어서 순서 바꾸면 돼요. 그렇죠? 카이 제곱 2분의 알파 뒤집어서 분의 1. 그렇죠? 카이 제곱 1-2분의 알파 뒤집어서 분의 1. 그렇죠?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시그마 제곱에 대해서 풀 수 있죠. n-1 S제곱을 양쪽에 이렇게 곱해주면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시그마 제곱은 카이 제곱 2분의 알파분의 n-1 S제곱부터 카이 제곱 1-2분의 알파분의 n-1 S제곱까지 이 사이에 있으면 되지요. 그렇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시그마 제곱의 실내 구간도 이렇게 구해봤어요. 그렇죠? 여기부터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역시 실내 구간 모양 기억하시고요. 예, 예제를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예제 9.18 볼까요? 다음 자료는 어떤 회사에서 판매하는 잔디씨 10봉지의 무게를 측정한 값이다. 단위는 그램이고 예, 풀까요? 46.4, 46.1, 45.8, 47.0, 46.1, 45.9, 45.8, 46.9, 45.2, 46.0 예, 이렇게 10봉지 무게를 쟀어요. 그렇죠? 예, 잔디씨 10봉지를 추출해서 표본으로 추출해서 무게를 재봤습니다. 자, 그럴 때 이 회사에서 판매하는 모든 잔디씨 봉지의 무게의 분산에 대한 95% 신뢰 구간을 구해라 그랬어요. 그리고 가정을 합니다. 우리 이론을 쓰도록 잔디씨 봉지의 무게는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다라고 가정을 했어요. 가정해 준 거예요. 예, 문제 풀라고 가정을 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를 풀 수 있겠죠. 표본 분산을 먼저 계산해야 되죠. 표본 분산 S제곱을 계산해야 되는데 계산한 식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 컴퓨터 공식 알고 있죠. n 곱하기 n-1분의 n 곱하기 제곱의 합 마이너스 합의 제곱.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10개 자료를 46.4 제곱, 46.1 제곱부터 46.0의 제곱, 제곱을 다 더해서 계산하면 돼요. 그 제곱을 다 더해서 계산하면 예, 계산기로 계산을 해보니까 예, 21,273.12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럼 요 값은 이렇게 갖다 곱하면 되고요. 그 다음 이 값을 다 더해요. 46.4, 46.1부터 해서 46.0까지 다 더합니다. 다 더한 값은 461.2가 나오네요. 그렇다면 그것의 제곱을 빼줘야 되죠. 그렇죠? 표본의 크기는 10이니까 하나 빼면 9가 되고 해서 계산한 값은 10 곱하기 9분의 10 곱하기 21,273.12 마이너스 461.2의 제곱. 그렇죠? 예, 나머지는 계산기로 하시면 됩니다. 해서 계산하면 0.286 예,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럼 10봉지를 표본으로 꺼냈으니까 표본의 크기 10에서 1을 빼주면 자유도는 9가 돼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95% 신뢰 구간을 구할 겁니다. 그렇다면 역시 알파는 0.05입니다. 1에서 0.95 빼주면 그렇죠? 자, 그러면 알파는 0.05고 자유도는 9니까 이제 카이 제곱 분포표를 찾으시면 돼요. 그렇죠? 먼저 카이 제곱 1-2분의 알파가 필요하죠. 알파가 0.05니까 2분의 알파는 0.025. 그렇다면 1에서 빼주면 0.975. 그렇죠? 그럼 카이 제곱 0.975를 찾으면 됩니다. 자유도는 9. 그렇죠? 예, 찾아볼까요? 자유도 밑에서 9를 찾으시고 알파 자리에서 0.975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그렇죠? 0.975에서 내려가고 9에서 오른쪽으로 가고 만나는 곳에 있는 수 읽어보세요. 2.700 찾으셨나요? 예,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필요한 게 카이 제곱 2분의 알파가 필요하죠. 2분의 알파는 0.025, 카이 제곱 0.025가 필요해요. 그렇죠? 근데 역시 자유도가 9니까 자유도에서 9 찾으시고 이번엔 알파에서 0.025 찾으시면 됩니다. 0.025에서 내려가고 9에서 오른쪽으로 가고 만나는 곳 읽어보세요. 예, 19.023 이렇게 있죠. 예, 이렇게 하면 잘 찾은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공식 갖다 쓰면 돼요. 시그마 제곱의 95% 신뢰 구간은 아까 만들었듯이 카이 제곱 2분의 알파분의 n-1 s제곱부터 카이 제곱 1-2분의 알파분의 n-1 s제곱까지다. 그렇죠? 카이 제곱 2분의 알파 금방 계산을 했습니다. 19.023. 카이 제곱 1-2분의 알파 금방 표에서 찾았어요. 2.700 계산이 됐죠? n-1 9예요. s제곱 0.286 계산했어요. 직접 제곱을 다 더하고 또 자료를 다 더하고 직접 계산했어요. 그렇죠? 예,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됐네요. 해서 결과는 0.135부터 0.953까지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번 시간 마지막 내용입니다. 예, 9장 13절. 두 모분산 B의 추정을 할 거예요. 모분산은 예, 앞에서 비율, 평균 이런 것처럼 차에 대한 추정을 하려고 하면 따라가는 통계량을 아는 것이 없어요. 예, 따라가는 분포를 아는 게 없어요. 어떤 통계량이. 그래서 B를 가지고 하면 예, 우리가 알 수 있는 예, 분포가 있어요. 앞에서 배웠듯이 F분포 기억나죠? 예, F분포 만든 것도 기억나죠? 분산의 B를 가지고. 해서 분산은 차가 아니고 B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예,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역시 앞에서 배운 대로 가정을 해볼까요? 모분산이 각각 시그마 1제곱, 시그마 2제곱. 근데 이 모집단은 이론을 쓰려고 하면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는 가정이 필요하죠. 정규 모집단에서 추출했습니다. 예, 그렇게 되는 모집단에서 정규 모집단에서 예, 우리가 두 확률 표본을 꺼낼 텐데요. 서로 독립이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예, 앞에 이론을 쓰기 위해서 가정을 했었죠. 독립으로 서로 독립이 되는 예, 그런 확률 표본을 추출을 했어요. 각각의 크기는 n1, n2 이렇게 주고 표본 분산은 s1제곱, s2제곱 이렇게 줄까요? 자, 그렇다면 앞에서 만든 대로 우리가 조금 전에
예, 시그마 제곱분의 n-1 s제곱 하는 것이 자유도가 n-1인 카이 제곱 분포를 따라간다라는 걸 알았었죠. 카이 제곱 분포 두 개를 가지고 와서 그 카이 제곱 분포 두 개를 각각의 자유도로 나누고 하나는 분모에 하나는 분자에 갖다 주면 F 분포를 따라가는 확률 변수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걸 앞에서 배웠죠. 그렇죠? 예, 그게 왜 F 분포인지 배웠습니다. 앞에서. 그래서 그렇게 할 거예요. 그렇게 나누면 n-1 하는 게 자유도 n-1로 나눠져야 되니까 n-1 하는 파트는 없어져요. 자유도로 나누면서. 그렇죠? 그래서 시그마 제곱분의 S제곱 하는 것만 분모 분자에 같은 모양으로 1번, 2번 이렇게 남게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F라는 확률 변수는 예, 시그마 2제곱분의 S2제곱 분의 시그마 1제곱분의 S1제곱 예, n1-1, n2-1은 약분돼서 전부 없어졌습니다. n1-1은 n1-1끼리, n2-1은 n2-1끼리 약분돼가지고 없어져요. 그렇죠? 예, 해서 이렇게 남았어요. 그래서 이걸 정리한 것이 시그마 1제곱 S2제곱분의 시그마 2제곱 S1제곱이지요. 이렇게 안쪽 거 분의 바깥쪽 거 이렇게 계산하니까. 그렇죠? 해서 시그마하고 S하고 번호가 바뀌어 있다라는 걸 이미 앞에서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번호 바뀌어 있다라는 거 잊어버리면 안 되고요. 그렇죠? 이렇게 F를 만들면 예, 이 F라는 확률 변수라는 것은 카이 제곱 F 분포를 따라가는 그런 확률 변수가 되는데 자유도가 뭐냐? 예, F의 자유도는 분모의 자유도, 분자의 자유도가 있었죠. 예, 기억나죠? 자, 그럴 때 자유도가 n1-1, n2-1이에요. 그렇죠? 뒤에 있는 것은 우리가 분모의 자유도다라고 불렀고요. 그렇죠? 앞에 있는 n1-1은 분자의 자유도다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n1-1과 n2-1 분자의 자유도, 분모의 자유도 이 순서하고 맞는 것이 시그마인지 S인지 기억을 해둬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보니까 S 표본 분산이 이 번호가 딱 맞춰져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모 분산 시그마 제곱하는 것은 번호가 바뀌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F는 시그마 1제곱 S2제곱 분의 시그마 2제곱 S1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유도는 n1-1, n2-1 S의 번호를 따라서 분자, 분모의 자유도가 결정됐다. 예,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F 분포를 따라간다. 기호 F라고 썼듯이.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역시 F 분포도 대칭은 아닙니다. 0보다 큰 쪽의 값을 갖고요. 예, 카이 제곱 분포처럼. 그래서 이렇게 왼쪽 오른쪽에서 넓이가 2분의 알파씩 되도록 떼어내면 중앙 부분 하는 게 1-알파 넓이가 만들어지고요. 그 사이에다가 이 F 값을 두고 예, 우리가 모 분산의 B를 가지고 계산하시면 돼요. 그렇죠? 이렇게 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역시 오른쪽 넓이가 2분의 알파가 되는 것은 역시 F 2분의 알파. 그렇죠? n1-1, n2-1이라는 자유도 왼쪽 넓이가 2분의 알파가 되는 것은 오른쪽 넓이로 기호를 주니까 F 1-2분의 알파 n1-1, n2-1 자유도. 그렇죠? 자, 근데 F 분포 주의할 게 있었어요. F2분의 알파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표에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F2분의 알파라고 된 이 값은 표에 없어요. 그렇죠? 예, 이게 표에 없다라는 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것을 F2분의 알파로 바꿔줘야 돼요. 그렇죠? 근데 F2분의 알파로 바꾸면 자유도가 어떻게 됐어요? 자유도 순서가 바뀌었어요. 그렇죠? n2-1, n1-1.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역수가 됐어요. 그렇죠? 예, 이렇게 자유도 바꾸고 예, 2분의 알파로 바꿔놓고 자유도 바꾸고 순서 바꾸고 역수 예,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F2분의 알파가 표에 있으니까 이제 F2분의 알파로 만들어서 표를 찾으셔야 돼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계산해 볼까요? 네, F라는 이 값에 예, F1-2분의 알파 B1, B2 이것하고 F2분의 알파 B1, B2 이 사이에 두면 F라는 값은 이렇게 주어진 거죠. 그러니까 시그마 1제곱 S2제곱 분의 시그마 2제곱 S1제곱 이 값이 F1-2분의 알파 B1, B2하고 F2분의 알파 B1, B2 사이에 있어야 돼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걸 정리하면 되는데 번호를 이건 여러분이 이것하고 다르게 해도 됩니다. 근데 번호를 어쨌든 그중에 하나로 이제 선택을 해서 정리를 할 거니까 모양을 기억하시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번호를 시그마 2 제곱이 분모에 가 있게 맞췄어요. 이렇게 여기는 시그마 1 제곱이 분모에 가 있는데 이걸 시그마 2 제곱이 분모에 가 있게. 여러분들은 그냥 여기서 시그마 1 제곱을 가지고 이렇게 그냥 바로 계산해서 정리해도 됩니다. 그래도 기억할 수 있어요, 똑같이. 그런데 지금 책에 이렇게 정리를 했으니까 책에 있는 거 뭐 그렇게 크게 이게 뭐 단점이 있거나 한 건 아니니까 책에 있는 걸 그냥 그대로 존중해서 써준 것뿐입니다. 바꿔서 해도 된다라는 건 알고 있으면 되고요. 자, 그렇다면 시그마 2 제곱이 분모에 가게 하려고 하니까 이걸 뒤집어야 되지요. 그렇죠? 분의 1 이렇게 역수를 취해야 돼요. 그렇죠? 역수를 취하면 이게 역시 뒤집어져서 역수가 돼 가지고 순서가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분의 1을 취했으니까. 그렇죠? 부등호 관계가 바뀌어요. 그렇게 정리한 거예요. 자, 그래서 2값분의 1 하는 것이 여기 왼쪽에 와 있습니다. F2분의 알파 B1 B2 분의 1. 그렇죠? 그리고 2값분의 1 하는 것이 오른쪽에 와 있어요. F1-2분의 알파 B1 B2 분의 1.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전체가 뒤집어졌으니까 이 값이 있을 거고 거기에 곱해진 것은 역시 이 부분 S 부분도 뒤집어진 것이 곱해져 있겠죠. 그러니까 S1 제곱분의 S2 제곱이 곱해져 있겠죠. 이걸 없애야 되죠. 그래야 시그마만 남죠. 그렇죠? 이걸 없애려고 하니까 이 역수를 곱해야 되죠. S2 제곱분의 S1 제곱을 양쪽에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S2 제곱분의 S1 제곱이 이렇게 양쪽에 곱해진 겁니다.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모분산 B에 대한 실내 구간을 구했어요. 자, 그런데 금방 얘기한 것처럼 F2분의 알파라고 된 것은 표에 있으니까 표를 찾을 수 있는데 물론 여러분들이 표를 안 찾고 나는 계산하겠다 그러면 계산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표를 빌릴 거니까 표에 없는 것은 표에 있는 걸로 바꿔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F1-2분의 알파는 표에 없으니까 이것을 F2분의 알파로 바꿔줘야 돼요. 그렇죠? F2분의 알파로 바꾸면 자유도 순서를 B2, B1 바꿔야 돼요. 그리고 뒤집어야 돼요. 역수. 그렇죠? 그런데 지금 있는 값이 분의 1이었으니까 뒤집으면 그냥 그대로 하나 쓰면 되죠. 그렇죠? 해서 이렇게 실내 구간을 이렇게 바꿔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실내 구간 모양을 다시 한번 볼까요? 시그마 2 제곱분의 시그마 1 제곱이고요. 그렇죠? 첫 번째 것이 분자에 두 번째 것이 분모에 가 있다. 모분산이. 그렇죠? 그런 순서로 계산한 거고 그때 실내 구간은 역시 S2 제곱분의 S1 제곱 뒤집어서 곱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시그마의 순서, 분모, 분자의 순서가 똑같이 있다는 거. 그렇죠? 뒤집어서 곱해줬으니까. 그렇죠? 원래 바뀌어 있었는데 뒤집은 걸 곱해줬으니까 똑같은 게 곱해진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 왼쪽에 있는 이 하하는 F2분의 알파 B1, B2. 그렇죠? 이 역수로 된 부분이 시그마 1 분자에 있는 거, 시그마 2 분모에 있는 거, 분자, 분모 순서가 맞춰진 자유도다. 그렇죠? 자,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 상하는 그 순서가 바뀌었어요. B2, B1으로 바뀌어 있다. 그렇죠? 순서가 맞게 자유도가 있는 것은 분의 1 쪽에 있는 이것이 순서가 맞게 있다. 기억할 수 있겠죠? 이 결과를 여러분들이 이제 뭐 시험 시간에 유도하려고 하면은 오래 걸리니까 이 결과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예제를 하나 풀어볼까요? 예제 9.19 보세요. 제임스 강 유역 1과 제임스 강의 유역을 1번, 2번으로 나눴습니다. 유역 2에서 그 두 개 유역으로 나눴어요. 인의 함유량 이제 그 오염도를 또 측정하려고 하는데 인을 가지고 측정할 거예요. 인의 함유량을 측정을 했는데 첫 번째 유역 1에서는 표본의 크기가 15, 두 번째 유역 2에서는 표본의 크기가 12 이렇게 되게 확률 표본을 추출했어요. 자, 그랬더니 그 함유량 평균이 X1반은 3.84,
X2반은 1.49 이렇게 조사가 됐어요. 그리고 표본 표준 편차는 S1은 3.07, S2는 0.80 이렇게 측정이 됐습니다. 자, 그럴 때 유역 1과 유역 2의 인의 함유량의 모분산의 비 그리고 제시를 해줬습니다. 시그마 2 제곱이 분모로 가 있어요. 시그마 2 제곱분의 시그마 1 제곱 이것의 98% 신뢰 구간을 구해라 그랬습니다. 자, 번호 맞춰져 있으니까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시그마 2 제곱분의 시그마 1 제곱 하는 것은 일단 처음에 주어진 자유도는 B1, B2예요. 그렇죠? 예, 여기 분자의 자유도, 분모의 자유도 번호대로. 그렇죠? 그래서 n1-1, n2-1입니다. 그 값을 계산하면 n1은 15였으니까 1 빼면 14가 되는 거고 n2는 12였으니까 1을 빼면 11이 되죠. 그러니까 처음에 주어진 정상적인 자유도는 14,11이에요. 그렇죠? 분자의 자유도가 14, 분모의 자유도가 11 이렇게 주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98% 신뢰 구간이니까 1-알파가 0.98. 그럼 알파는 0.02지요. 그렇죠? F분포 표에는 알파가 0.01인 것과 0.05인 것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문제를 줄 때에도 그 알파 찾을 수 있는 알파가 0.01로 고쳐지게 또는 0.05로 고쳐지게 이렇게 문제를 줍니다. 그 염려는 할 거 없고요. 표에 없는 건 안 주겠죠. 그렇죠? 계산할 수가 없으니까. 자, 그렇다면 알파는 0.02예요. 그럼 우리가 필요한 게 뭔가요? 앞에 공식에서 F2분의 알파 B1, B2가 필요하고 순서 바꾼 거 F2분의 알파 B2, B1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걸 계산하시면 됩니다. 알파가 0.02니까 2로 나누면 2분의 알파는 0.01. 그렇죠? 해서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값, 표에서 찾아야 되는 값은 F0.01, 14,11 이걸 찾아야 돼요. 그리고 F0.01, 11,14 이걸 찾아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값은 표에 없어요. 이 값이. 이 0.01에 대한 것이 표에 없다는 게 아니고 14,11이 딱 정확하게 있진 않아요. 그럴 때 이 값을 찾기 위해서 보관법을 쓰시면 돼요. 자, 표를 찾아보세요. 표를 찾아보면 F0.01, 12,11이 있습니다. 우리 표 찾는 법 배웠죠? 해서 F 0.01하고 주어진 거에서 값을 찾으면 됩니다. 거기서 12,11 하는 것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러면 앞에 있는 게 분자의 자유도니까 가로에서 12, 뒤에 있는 건 분모의 자유도니까 세로에서 11. 그렇죠? 그래서 11에서 오른쪽으로 가고 12에서 이렇게 아래로 가서 만나는 곳에 있는 수를 읽으면 돼요. 그 수가 4.40. 찾았나요? 자, 그러면 F0.01, 12,11은 표에 있습니다. 그리고 F0.01, 15,11도 표에 있어요. 자, 마찬가지 다시 한번 연습합니다. 앞에 있는 건 분자의 자유도 가로에서 15, 0.01이라는 선택된 그 표에서 찾는 거고요. 뒤에 있는 11 하는 것은 세로에서 이렇게 분모의 자유도 찾습니다. 해서 15에서 내려가고 11에서 오른쪽으로 가고 만나는 곳에 표 읽어보세요. 4.25 이렇게 있죠. 자, 그럼 더 이상은 없어요. 이 앞에 있는 값이 14가 돼야 되는데 뒤에 있는 값 11을 찾으면 표에는 앞에 있는 값이 12하고 15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12 다음에 15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14가 있어야 되는데 표에 없어요. 그걸 보관법으로 찾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필요한 게 여기 12가 있어요. 그 다음은 13이 있어야 되고 14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 15가 있어야 되는데 12의 값이 있고 15의 값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 14의 값을 찾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보관법 12하고 15에서 하나, 둘 대 한 개. 그러니까 두 개 대 한 개 비율로 떨어져 있는 게 14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3등분 해가지고 이 두 개만큼 더 가면 됩니다. 그게 보관법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쪽에 12,11은 4.40이었어요. 그렇죠? 15,11은 4.25였어요. 그럼 4.40하고 4.25의 차를 계산하면 돼요. 그렇죠? 이 차를 계산해서 3개, 3칸 벌어져 있으니까 3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렇다면 0.05예요. 한 칸씩이. 그렇다면 두 칸을 오른쪽으로 더 가면 되는 거니까 이것의 2배만큼을 더 가면 돼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렇게 4.40에서 4.25로 줄어들고 있으니까 이것의 2배만큼을 줄어들고 있으니까 빼주면 돼요. 그렇죠? 해서 0.05의 2배, 0.1을 빼주면 돼요. 해서 4.40에서 0.1을 빼주면 이 값은 근사적으로 4.30이다. 이렇게 찾은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 요걸 지우고 이 겉에다가 필기한 거 다 썼죠? 지우겠습니다. 지우고 예, 두 번째 얘기도 똑같이 해볼까요? 그럼 F2분의 알파 B2, B1이 필요한데 예, 이건 F 0.01, 11,14예요. 그렇죠? 이것도 표에 정확하게 없습니다. F 0.01 가지고 예, 뒤쪽에 있는 값이 14인 걸 찾으면 예, 앞에 있는 값은 10,14가 표에 있어요. 그리고 앞에 있는 값이 12,14가 표에 있어요. 그런데 11,14를 찾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걸 먼저 찾습니다. 예, 찾는 방법부터 다시 한번 연습하면 F 0.01 10,14는 예, 가로에서 10을 찾고 세로에서 14를 찾아서 이렇게 내려가서 분자, 분모의 자유도 만나는 곳에 있는 수를 읽으면 돼요. 앞에 있는 게 분자의 자유도, 뒤에 있는 게 분모의 자유도. 어렵지 않죠? 분모의 자유도는 세로축, 분자의 자유도는 가로축. 어렵지 않죠? 예, 찾으면 3.94 있나요? 네,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F 0.01, 12,14도 0.01 항에서 찾으시면 돼요. 알파가 0.01인 표가 있습니다. 0.05하고 두 개 있어요. 0.01에서 찾으시면 돼요. 네. 앞에 있는 게 12니까 예, 그렇다면 분자의 자유도 가로축에서 12를 찾으시고 뒤에 있는 게 14니까 분모의 자유도 세로축에서 14를 찾으세요. 만나는 곳에 있는 수를 읽으면 됩니다. 그 값이 3.80.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앞에 있는 값이 예, 10, 11, 12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11를 찾고 싶은데 10하고 12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11인 예, 11은 10하고 12하고 딱 중앙에 있죠. 1대1로 나누고 있죠. 그렇죠? 그럼 반 나누면 됩니다. 평균. 예, 해서 그 차를 2로 나눈 거예요. 예, 그만큼 한 칸 더 가면 돼요.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3.94하고 3.80의 평균이 된 거예요. 예, 해서 3.87 이렇게 보관법으로 찾았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이제 이 값을 찾았으니까 예, 이제 실내 구간을 바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가볼까요? 그렇다면 시그마 2 제곱분의 시그마 1 제곱의 98% 실내 구간은 모양부터 봅니다. S2 제곱분의 S1 제곱 곱하기 F2분의 알파 B1, B2분의 1부터 S2 제곱분의 S1 제곱 곱하기 F2분의 알파 B2, B1. 그렇죠? 자, 그럼 여러분들은 F2분의 알파 B2, B1 3.87 찾았어요. F2분의 알파 B1, B2 4.30 찾았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앞에 있는 것은 그것의 역수를 취해두면 되고요. 뒤에 있는 것은 그대로 쓰면 되고요. 어렵지 않죠? 예. 그리고 S2제곱, 예. S를 0.80이다라고 줬으니까 제곱하면 됩니다. S1제곱, S1은 3.07이다라고 줬으니까 제곱하면 돼요. 0.80의 제곱분의 3.07의 제곱. 어렵지 않죠? 예, 나머지는 계산기가 합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3.425부터 56.991까지다. 어렵지 않았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까지 해서 예, 이제 구간 추정에 대한 것은 다 배웠습니다. 예, 다음 시간부터는 가설 검정을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이 통계학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예, 해서 가설 검정에 대해서 이제 10주차, 11주차 후반부 그리고 12주차, 13주차, 14주차 예, 이렇게 한 3주 반 정도 공부하면 예, 가설 검정에 대해서 다 공부하게 됩니다. 예,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습니다.